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단원 조선시대 정치 운영과 세관의 변화 관련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요. 우리 자료 탐구 한번 봅시다. 앞에 내용 설명은 아마 공부 시간에 다 했을 겁니다. 자료 탐구부터 시작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자료 탐구해보니까 3사의 역할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3사는 언론기관이죠. 여기에 있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얘네들 언론기관을 조선시대는 3사라고 하고요. 고려시대 3사는 회계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3사는 무엇을 했나? 자, 여기에 핵심이죠. 독자적으로 언론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막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3사의 역할, 언론기관이었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거기에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고려시대는 3사는 회계기관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여기 보니까 홍문관 나와요. 사헌부 나와요. 사관원 나와요. 아하, 조선시대 내용이네요. 언론기관의 3사 역할입니다. 그죠? 답은 바로 나오죠? 5번입니다. 언론활동을 통해서 관리 비리를 비판했을 것이다. 자, 북벌운동을 주도했을 거야. 이 북벌운동, 그 효종 때 얘기죠. 인조반정 이후에 효종이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를 하자. 그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후에 복수를 하자라는 북벌운동 내용이고요. 항일의병운동 요거 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얘기죠. 교정도감 계속 나왔죠. 교정도감 최충원 때 고려 최충원 때 최고의 국정 권력 기구입니다. 제가회의 고구려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답은 5번이고요. 자, 대표 기출 확인하기 내용이 있습니다. 가왕이 실시한 정책은 했으면 쫙 보니까 우선 저점에 탕평비를 세웠다. 탕평책. 공부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탕평책은 영조와 정조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왕 보니까 경종 다음에 누구 다음에 정조가 있죠. 영조와 정조니까 그러면 이거는 영조라는 가는 영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 다른 내용들은 뭐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냥 탕평책은 영조와 정조다. 이걸 바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영조가 했던 일 답은 2번이죠. 균역법을 실시했다. 이 균역법은 그 군대 가는 대신 옷감을 내는 건데 그게 2필에서 1필로 적어지는 것 이게 균역법이죠. 이거는 영조 때 실시했습니다. 자, 1번 녹을 폐지했다. 이거 신문왕 때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을 폐지했다. 이 정도 알겠죠? 3번 평양으로 천도했다. 이거 장수왕 때죠. 그죠? 사신관 제도를 마련했다. 요거 가끔 나오긴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려 태조 왕건 때 있잖아요. 호족을 회유하거나 아니면 견제하기도 했죠. 거기 중에 하나가 사신관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호족 중에 한 명, 예를 들어 그 왕건에 귀부한 호족 중에 한 명이 원래 경주에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을 경주시장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당시 고려 때 용어로 사신관이라고 했는데요. 경주 사신관으로 만들어주면서 그 호족한테 그럽니다. 이제부터 네가 경주를 전부 다 통과해. 대신에 경주에서 반란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면 네가 다 책임져야 해 하면서 호족을 그런 식으로 통제하기도 하고 회유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사신관 제도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 때 있었던 일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리기무하면 이거는 개항 때 일이죠.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대표 기출 2번. 미추진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이 전쟁 나오는데 그냥 키워드 사람 몇 명을 알면 됩니다. 내용 쭉 보니까 곽재우 나와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죠. 야, 이순신 나옵니다. 임진왜란 맞죠? 이 임진왜란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이죠. 행주산성 전투 권율이죠. 그죠? 1번 진우리의 수선사 결사운동 이거 무신정권 때이죠. 고려 2번 남한산성으로 피난 가는 국왕 요거는 그 조선 인조 때 병자호란 때 얘기입니다. 그죠? 황육사 구축 목탑을 만드는 건 선덕여왕 때 일이고요. 자, 단발령이 한거에서 봉기한 의병 이거 을미의병 때 얘기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수능 유형 익히기 1번 과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은 했어요. 과국왕 봅시다.
홍문관 설치, 경연 활성화,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 폭격적으로 등용했다. 성종 때 얘기입니다. 그죠? 다음 바로 나왔습니다. 4번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자,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조선 세조입니다. 그죠? 근데 완성한 거는 성종 때입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태학을 설립했다. 얘는 소수리망, 훈유 10조, 태조 왕건, 지편전 설치, 조선 세종, 조사 시찰단, 이건 수신사 같은 거죠. 개항 이후, 이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가 국가의 정치기구에서 그 성격에 옳게 짝지은 것은 보니까 어느 나라 국가가 건국하는데 이 관련된 게 이성계, 위화도 해군, 막 신지사대부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이죠, 그죠? 조선의 정치기구와 그 성격 얘기하는 겁니다. 5번이죠. 의정부 재상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최고기구. 맞죠? 도병마사는 고려죠. 주자감은 발해죠. 중정대도 발해입니다. 집사부는 통신라죠. 자, 꼭 아시기 바랍니다. 집사부, 주자감, 도병마사, 의정부는 꼭 아세요. 중정대는 오답으로 나오지 정답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뭐 알아두면 좋은데 안 알아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랬고요. 3번 이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년씩 한 번에 시험을 치는데 뭐 쭉 내용 나와요. 그 다음에 문과 나와요. 과거제겠네. 자, 여러분 기억합니다. 과거제, 고려 과거제는요, 문과, 승과, 잡과가 있고요. 조선시대 과거제는 문과, 묵과, 잡과가 있습니다. 자, 이왕조는 자, 묵과가 있었다, 문과 함께 시행됐다 나오죠. 이거는 조선시대 과거제입니다. 그죠? 조선시대 내용이에요. 답은 5번이죠. 사관은 있었다. 맞죠? 1번 우상국. 자, 우상국 정벌은 신라 때겠죠. 화백의 신라 때겠죠. 팔만대장경 고려 때겠죠. 구제학당에서 공부한다. 구제학당 최충원의 문홍공도 사학 12도 기억납니까? 자, 고려의 사립학교 12개의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구제학당이고 그게 다른 말로 문홍공도라고 합니다. 최충원이 만들었습니다. 고려시대 얘기죠. 답은 5번입니다. 4번 가 들어갈 내용. 전국을 8도로 나누어 관찰사를 파견했다. 오호, 지방사족을 위한 유향소를 설치했다. 오호,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그죠? 답은 2번이죠. 1번 22담로, 백제무령왕, 그죠? 사출도, 부여, 맞죠? 구주오소경, 통일신라, 맞죠? 주현보다 속현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거 고려죠? 주현, 지방관이 파견된 곳, 속현, 파견되지 않은 곳. 자, 이게 고려의 특징이고, 자, 봅시다. 이 조선시대는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다. 모든 군현이 주현 같은 스타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하고 고려하고 너무 다른 거는 이 2번과 5번을 서로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5번. 비추진 이들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들은 도덕과 의리 바탕, 왕도정치 바탕, 지방의 성리학 연구 바탕. 자, 사림 얘기하는 건데요. 성종 때 3사 언간직에 중용되면서 여러 차례 사화에도 불구하고 훈구와 사림 탄압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향락을 기반으로 세력 확대해서 손조 때부터는 중앙정치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맞죠? 사림파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붕당으로 나뉘어져 동인과 서인 나뉘고 동인 다시 북인과 남인 나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죠. 사림 얘기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우선 1번 빈곤가 응시한 이유. 요거 통일신라 발해 사람들이죠. 빈곤가 당의 과거제, 당의 외국인을 위한 과거제라 얘기했었습니다. 교정도감 또 나왔습니다. 최충원 고려죠. 서경천도 고려 묘총이죠. 손종을 후원한 정치세력 신라 말의 호족이죠. 자, 답은 5번입니다. 6번 가국왕의 재위기간 때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어느 광이 추진한 정책하니까 뭐 명과 강성해진 후금 사이의 중립 외교정책. 아하, 광해군이죠. 그죠? 광해군과 관련된 거는 답은 2번입니다. 그죠? 북인이 전국을 주도했다. 자, 국내부 설치했다. 이거 개항 때 얘기인데 그냥 알지 맙시다. 넘어갑시다. 자, 3번 중서문화성이 국조총괄했다. 이거는 고려제 알아야 되죠. 천리장성 추조했다. 요거는 고구려와 고려 때 얘기입니다. 천리장성. 고구려 때도 천리장성이 있었고 고려 때도 천리장성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한반도 밖에 있고 고려의 천리장성은 한반도 안에 있어요. 예속 논쟁으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죠? 이거 현종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송은 서로 죽이진 않았죠. 그러다가 숙종 때 서인과 남인이 또다시 대립하는데 그건 바로 환국이라고 하죠. 환국 때는 서로 쳐 죽입니다. 그죠? 이거 공부 시간에 또 얘기했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7번 가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조선 숙종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국정을 주던 세력이 견제하던 세력과 교체되면 전국이 급격하게 변하고요. 왕권 강화라는 단행도 있었지만 서인과 남이 서로 번갈아 집권하면서 그런 결과를 이뤘다. 서로 쳐 죽이는 사건이었죠. 서인과 남인. 자, 숙종 때 서인과 남이 싸웠던 건 서로 쳐 죽이는 황국이었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현종 때는요, 요때 현종 예송은요, 서인과 남인이 서로 번갈아 했지만 서로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서로 쳐 죽입니다. 일당전제화죠. 맞죠? 답은 5번입니다. 특정 붕당의 권력 독점으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붕당 정치의 변질을 초래했다. 자, 답은 5번이고 1번 개화당 정부 수립. 이건 갑신정변 때고요. 무신정변 이렇게 권력 장악했다. 이거 무신정권 얘기죠.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의 반발, 기묘사화죠. 육두품이 국왕의 정식 조언자 역할을 신라 중대입니다. 육두품은 국왕을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게 신라 중대고 신라 하대 때는 신라의 그 반란 세력이 돼버리죠. 육두품이 호족과 함께. 자, 이 내용 잘 알 겁니다. 자, 참고로 4번은 통일신라. 자, 됐습니다. 신문왕 때 정도 되겠죠. 8번 보니까 규장각 얘기 나와요. 종조죠. 8번 규장각. 그러면 같이 나온 게 장룡용, 초계무신제 이런 거 같이 나와야겠죠. 수원, 화성. 자, 보니까 8번의 답은 우선 3번이죠. 탕평 정치를 추진했다. 2번 고려의 별무반이죠. 그러니까 아니고 척화비, 흥선대원군 얘기입니다. 그죠? 노비양어법, 고려 광종 때 얘기죠. 독서 삼품과. 자, 통일신라 원성왕 때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미추진 이 시기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시기는 안동김 씨와 분양조 씨, 세도정치 얘기입니다. 그죠? 이 세도정치에는 이부 외척 가문이 정치 권력 독점하고 비변사의 주요 관직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 부정이 만연하고 매관매직 성행했다. 완전 개판이죠. 그죠? 자, 답은 5번 삼정의 문란도 일어났죠. 청해지를 왕래하는 상인 장보고 관련된 건데 통일신라죠. 골품제를 비판한 육두품. 자, 골품제를 비판한 육두품. 이거 통일신라 때 얘기죠. 자, 거주지 이전을 제한을 받는 부곡민, 향소부곡, 고려 때죠. 토지조사 사업하는 거, 청독부 관리. 이거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10번. 이들과 조선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니까 자, 핵심 몇 개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그냥 딱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종 국경 나왔습니다. 조선의 북쪽 국격은 두 나라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나라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대체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진 중국이겠죠. 여진 이제 북쪽 민족들 북쪽 국경 애들 여진 얘기하는 건데요. 특히 경성과 경원 지방에 무역소를 두었다. 이라면은 여진족임이죠. 자, 조선은 명나라와는 사대 정책이 있고 여진과 일본에게는 교린 정책을 펼쳤어요. 그죠? 그래서 여진과의 정책, 교린 정책 얘기하는 건데 이때 교린 정책은 회유와 탄압 정책을 번갈아 하는 건데 이렇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 설치한 거는 회유 정책이고 탄압한 거는 요거죠. 2번 세종의 사군 육진 개척. 답은 2번이고요. 을지문독 사실대첩에는 수나라고 병인양요와 외교장각 도서약탈 요거는 흥선대원군 때 프랑스와의 관련입니다. 운요사건과 강화도조약체결 이거는 일본과 관련 있죠. 서희, 강동육주, 거란과 관련 있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합니다. 자, 누가 하여튼 일본 사람 같아요. 가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했는데 가보니까 일본 사람이 배를 타고 스시마 섬에 출발해서 부산에 상륙해서 동래성을 함락했다. 조선시대 동래성 함락한 거 딱 아는 거 하나죠. 임진왜란 시작했습니다. 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와보니까 확실해요. 휴전이 결렬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다시 일본이 조선이 침략했는데 이게 바로 정유재란이죠. 가는 임진왜란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다시 정유재란 시작할 때,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이 사이에 있었던 일 답은 뭡니까? 3번이죠.
조명연합군이 평양선 탈환했죠. 이때 조명연합군이 평양선 탈환하면서 휴전이 해보자 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자, 됐습니다. 척합이 흥선대원군 때고요. 강감천의 기주대첩 거란과의 관계죠. 자, 4번 5번은 나중에 그때 다시 볼게요.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12번 국왕의 재위기간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국왕 강홍립 핵심이죠. 이 강홍립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해군 때 나온 얘기인데 광해군은 중립외교 펼쳤죠. 이 중립외교 펼쳤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명나라하고 후금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그 당시에 광해군 보고 우리 좀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해군이 강홍립이란 장군을 파견하면서 명나라 도와주는 척 하면서 후금한테 항복해라 얘기합니다. 자, 이거 중립외교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자, 광해군 때 얘기고요. 이 기간에 볼 수 있는 거 답은 1번이죠. 인조반정을 모의하는 서인 맞죠? 2번 친원 세력 숙청 공민왕이죠. 영남안인소 이때는 흥선대원군쯤일 거예요. 개항 이후. 자, 흥선대원군 이후다. 고종 때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개항 이후. 자, 홍건적과 전투를 벌이는 군인 요거는 고려 말 때죠. 홍건적과 외적. 그래서 이성계나 최영희 슈퍼스타가 되죠. 자, 국왕이 남한산성에 피난하는 관리, 국왕을 모시고 관리,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다. 남한산성 피난하면은 이거는 병자호란 얘기죠. 자, 답은 자 1번입니다. 자, 13번 할게요. 13번 지도는 반정 이후, 인조반정, 중종반정 둘 중에 하나겠죠. 반정 이후에 수립된 정부의 대외정책의 위기감을 느껴 쳐들어온 적군의 진로. 쭉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죠. 아하, 이 전쟁. 자, 병자호란이겠죠. 자, 정묘호란 아니면 병자호란 중에 하나는 하여튼 호란입니다. 그죠? 자, 호란인데 이때 호란과 관련된 거는 아하, 정묘호란이겠는데 조선과 후금이 화의하고 형제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이거 정묘호란 얘기죠. 답은 5번입니다. 수시자 파견되는 계기 이거 강화도 조약 때죠.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국경에 천리장성 쌓는 배경 이거 고구려와 고려 때 얘기고요. 별기군 창설 이거 개항 이후 때 얘기입니다. 이순신 아하 이거는 임진왜란 때 얘기죠. 답은 5번. 자 여진족하고 싸운 거는 요겁니다. 자 청나라 만주족이죠. 만주족은 과거의 여진족이었습니다. 자 답은 5번이고요. 자, 14번 다음 상황이 일어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청이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는데 하면서 쭉 얘기 나오죠. 자 청이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세주를 지은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청군의 뒤를 따랐다. 포로로 가는 거죠. 병자호란이겠죠. 그죠? 자, 이 배경 2번이겠죠. 병자호란이 발발했다. 1번 신미양요 일났다. 이건 흥선대원군 때 미국하고 싸운 거죠. 을사늑약 1905년도 위화도 해군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정동행성 이문소 기억나죠? 이제 공민왕 때 원나라가 그 고려를 간섭하려고 만들었던 게 정동행성 이문소고요. 이걸 폐지한 거는 당연히 공민왕 때 얘기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자, 통신사 얘기 나왔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때 얘기죠. 답은 4번이죠. 백두산 정계비 조선 숙종 때 얘기입니다. 조미수 통성조약 미국과 관련 있고 조선 책략 이것도 미국과 관련 있겠죠. 자 중광개시와 후시무역 요거는 중국과 관련 있을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1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실학자 가랍니다. 북학의 박제가라는 사람인데 뭐 박제가 알 필요 없습니다. 우선 여기서 뭐 박제가를 몰라도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자 실학자 누가 연행사 뭐 중국으로 가는 통신사 비스무리한 거예요. 통신사는 일본에 보냈지만은 연행사는 중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청나라. 베이징 다녀온 후에 조설했는데 수뢰와 선박 이용 확대하고 소비 촉진해서 경제 활성화하자라는 얘기 있습니다. 박제가 얘기죠. 자 답은 이거 보면 알겠죠. 5번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했다. 우선 우리 전시는 여기까지 합시다. 안녕.